오늘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 옛날에는 책 보고 하는 게 하나도 안 즐거우셨죠. 공부를 왜 하지? 이건 결국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의 생각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경쟁에 민감하면 나보다 머리 똑똑한 애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상처를 아주 심하게 받아요. 아이가 공부해야 될 이유들을 스스로 찾고 그 자기가 찾은 이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태도, 마음가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오늘은요, 특별 손님을 모셨어요. 유퀴즈에서도 화제가 된 서울대 광클 수업의 신종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유퀴즈의 엉덩이 공부법으로 알려진 서울대 교육학과 신종호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강의하는 분야는 그 학생들의 공부 심리에 대한 분야고요. 오늘 관련해서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애독자 여러분들하고 유익한 시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으로 계속 지내시면서 교육 심리를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교육학자님이세요. 네. 그래서 학생들의 이렇게 교육과 심리를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을 성장시켜주는 과정이잖아요. 네. 배우는 과정에서 또는 가르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결국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학생들, 본인이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학생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성공적인 학습,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뭐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심리를 제가 주요 연구 분야로 지금까지 연구하고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간을 하신 게 이런 공부법은 처음이야 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부 거부감을 기대감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제가 초등학생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부 동기를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공부가 재밌어지는 방법 정말 있나요? 사실 공부가 재미있다라고 하면 다들 안 믿으시겠지만, 공부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경험과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공부하는 데 의미를 찾게 되고, 의미를 내가 알게 되면 그 과정이 즐거울 수 있어요. 사실 여기 오늘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 옛날에는 책 보고 하는 게 하나도 안 즐거우셨죠.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관심이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읽을 때 즐겁지 않으십니까? 공부도 똑같거든요. 사실은 공부를 하는 이유, 나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무작정 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공부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공부를 왜 하지? 이건 결국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의 생각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잘 소통해서 발견하고 공부가 어떻게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조금씩 아이들이 알아가면 공부가 그래도 나에게 유용하고, 유용하니까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재밌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그런 변화는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주는 역할이 부모님으로서는 좀 중요하네요. 초등 시절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좀 찾아줄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중심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아이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경험들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자기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이 어떻게 앞으로 자기 삶하고 연계되어 있는지를 아이들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대생들 대상으로 학습사 연구보고서 같은 것들을 이전에 이제 제출받아서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꿈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언급한 게 책입니다. 책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의 꿈을 그때부터 고민하고 찾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특히 초등 시절에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세상을 알고 또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건 계속 변합니다. 네, 근데 그 꿈이 있는 거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변하는 건 괜찮습니다. 한번 꿈을 갖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본 자살은 다음에 꿈을 내가 만들었을 때 또 노력할 수 있는 일종의 경험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만 꿈은 변해갑니다. 하지만 꿈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건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잠깐 이제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동기가 너무 부족한 친구들도 있는데 약간 넘치는 애들도 있거든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고 너무 잘하려고 하는, 혹시 그런 아이들한테도 뭔가 이 방법이 그럼요. 있을까요? 일단은 경쟁과 완벽주의 이것은 좀 관련성인데 좀 다른 측면도 있어요. 일단은 남에게 이기고자 하는 마음은 처음에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공부의 즐거움 또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쟁이라고 하는 것, 경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타인하고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경쟁하는 타인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머리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 노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이때 너무 경쟁에 민감하면 나보다 머리 똑똑한 애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상처를 아주 심하게 받아요. 자기 재능이 있는데 남하고 비교해서 그 재능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중심에 놓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게 제가 이제 학습을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공부라는 레이스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완벽주의. 이 완벽주의 중요합니다. 근데 이 완벽주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화내고 하는 친구들은 하나 틀렸다고 보통 남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타인지향 완벽주의인데 남에게 잘 보여주려고 내가 진짜 아까 경쟁과 관련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좀 나타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아까 경쟁의 부정적인 그 효과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마음의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완벽주의, 뭐 공부할 때 철저하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완벽주의는 자기지향해야 한다. 내가 실수하거나 뭔가 하나 놓치고 가는 것이 있다면 그 다음 학습할 때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내가 챙기고 내가 꼼꼼하게 챙기는 게 이후에 내가 공부하거나 또 다른 일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경험,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완벽주의라고 하는 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완벽성을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남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경쟁 같은 경우에는 통제할 수 없다. 이게 참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인 지향보다는 자기 지향의 완벽주의를 위해서 이게 부모님들이 옆에서 좀 지지해 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꾸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를 옆집 친구하고 비교하는 거 안 네. 좋다고 하잖아요. 네. 엄치나 뭐 얘기했는데 역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아이가 부모님을 옆집 부모님하고 비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네. 비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교수님도 두 아드님을 키우시면서 이렇게 더 관심을 갖게 되셨다라고 책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시면서 이렇게 특히나 교육 쪽에서 특히 애로사항이 있으셨는지, 어쨌든 교육학과 교수님도 애로사항은 있으실 거 그럼요. 아니에요? 제 원칙은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공부해야 될 이유들을 스스로 찾고 그 자기가 찾은 이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그 태도, 마음가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어떤 직업에서 이하고 연계될 수 있는지 또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경험들, 책을 포함해서 아이들이 가지면서 나 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공부를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된 거죠. 그 과정이 좀 사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가 자기 스스로 공부해야 될 주인의식, 제가 이제 공부 주체성이란 말을 쓰는데 공부 주체성을 갖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아이들의 학교 이후의 삶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성장의 과정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생활 습관이에요. 제가 아들이 둘이라서 네. 참 힘듭니다. 근데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 네. 자기가 규칙적으로 특히 이제 공부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고 자고 또 일정하게 하루에 학교 갔다 와서 어떤 시간은 뭐하고 하는 것들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가능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습관을 갖도록 하는데도 역시 어렵더라고요. 늦게 일어나고 늦게까지 자고 막 네, 점차 이제 그런 패턴들을 좀 자기 스스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생활의 규칙을 갖는 게 더 힘이 된다. 네. 훨씬 신체적으로 힘들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알면서 이제 그 패턴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본 적이 있고요. 세 번째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 스마트 기기. 이거 힘들어요. 이거 참. 그래서 못하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네. 저희 그 둘째가 전교에서 공부를 1등한 게 아니라 게임을 1등한 적이 있어요. 워낙 잘해요. 근데 그걸 못하게 보세요. 애가 어떨까.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는 이제 약속을 하고 주중에는 안 하고 주말에 이제 자기 개인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는 뭐 운동을 하던 친구를 불러서 놀던 물론 친구 부르면 전부 다 게임합니다. 보니까 그 시간에 할 수 있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조금 힘이 들었죠. 자기가 결정해서 치워야지 부모님이 강제로 뺏어보세요. 부모님 하루 종일 24시간 집에서 아이들 모든 생활을 다 관찰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하거든요. 어떻게 자기가 결정해서 좀 주말에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그러갔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자기 일에 대해서 일단은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 책임감 이전에 다양한 일에 있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결정한 거다 이거는. 그런 경험들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꾸준히 같이 소통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생각을 이제 좀 변화시켜 나갔고 그렇게 생각이 이제 변화되니까 오락하는 것도 내가 계속해서 옛날처럼 오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일정 부분 내가 지금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 그 게임하는 시간도 줄이고 또 통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본인 스스로 하게 되고 그럼 어떤 게 좋으냐 같이 솔루션을 얘기하는 거죠. 주중에는 하지 않는다.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고 또 월요일 날 저기 타격이 있으니까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딱 블락을 딱 정해놓고 자유시간 뭐라든 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거죠. 책을 읽던 뭐 하든 간에 친구를 만나건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도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걸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공부 마음 그리고 공부 습관 이렇게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게 공부 체력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공부 체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도 이제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정신도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한 30분 정도 주변을 조금 빠르게 걷거나 뛰거나 이러면서 약간 웜업하고 들어와서 씻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전 공부를 좀 하는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습관이 돼서 계속 운동하는 걸 지금도 즐기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좀 밖에 나가 농구를 하든지 친구들하고 뭐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그 스포츠 활동들 하도록 제가 이제 그 권장을 하는데 운동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뭐냐면 운동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하는 거다. 또는 운동하면 공부에 방해된다. 이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다 틀렸습니다. 운동 잘하는 아이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체력도 키우지만 운동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럼 공부에 또 몰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운동, 체력과 공부하고는 정적인 관계,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공부 체력은 운동하는 걸로. 결국 운동일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려도 이게 체력이 돼야 되거든요. 체력이 약하면 앉아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힘드니까 힘들면 집중을 못합니다. 오래 그 일에 몰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건데 체력이 약해가지고 공부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여러 면에서 아이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특히 어렸을 때 그 운동하는 습관을 키워주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체력 중에 이제 신체적 체력도 있지만 이
두뇌 체력도 있습니다. 두뇌를 자꾸 써야 되거든요. 네. 두뇌를 자꾸 쓰는 가장 좋은 경험이 독서예요. 특히 초등기 시절에는 책 읽는데 많은 시간을 아이들이 보낼 수 있게, 공부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책 읽고 좀 생각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네. 대화할 수 있는 경험들을 갖게 되면 이 두뇌 체력, 생각하는 힘도 네.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두뇌 체력은 독서로 키우는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줄넘기 들고 밖에 나가시고 네, 도서관 가서 책 빌려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공부법은 처음이야라는 책을 부모님과 이제 학생들이 읽어볼 텐데요. 좀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지 이렇게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공부법 책이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좀 찾고 그 방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 책을 보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도 좋지만 가능한 각각의 공부법과 관련한 중요한 이제 내용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테크닉만 보지 말고 네. 우리 아이의 전반적인 생활들을 이 책에 담겨 있는 중요한 주제 또는 개념들을 통해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냥 단순히 공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공부 마음, 공부 습관 또 일상생활 관리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거기에 좋은 점도 있을 거고 조금 보완해야 될 점도 있을 거고 그럼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어떤 변화를 목표로 하고 계획할 것이냐. 이렇게 조금 자기의 스토리를 여기다 묻어가지고 책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시면서 좀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제 이렇게 TV에서만 봤던 교수님을 직접 뵈서 영광이었고요. 저희 초초반 구독자분들도 또 들으면서 많은 좀 교육적인 영감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예,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애독자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이런 과정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면 결과는 결국 좋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려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주변의 지원들이 필요한지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좀 생각해보고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아이들의 공부가 좀 건강하고 재미있게 이루어지기를 좀 우리 부모님들이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뭐 멀리 있지만 심리적으로 우리 그 초등생활 처방전 애독자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초등생활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